오늘은 야구화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주제를 정해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를 처음 하실 때 야구화를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야구화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 브랜드의 그런 특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야구화의 브랜드로서는 미국형 브랜드의 타입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착용하는 일본 브랜드의 스파이크 타입이 있을 거고, 국산 제작의 스파이크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출시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스파이크들이 그렇게 많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기본적으로 야구화의 종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야구할 때 신는 이제 이 아웃솔의 형태가 이제 징 타입으로 되어 있는 징 일체형 타입의 야구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징 스파이크라고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클리어츠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제품은 나이키 커스텀 아이디 오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15년경에 이제 미국의 그런 아이디 오더 시스템이 있을 때 매 시즌마다 이런 어퍼라든지 아니면 이런 미드솔의 형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의 요소들이 매년 이렇게 개인 커스터마 할 수 있게 나이키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끝날 무렵쯤에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열릴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바닥창이 TPU 소재로 되어 있는 일명 포인트화라고 하는 이런 야구 스파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이제 주문했던 사양이고, 나이키 알파 허라치라는 아이디 오더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아웃솔의 형태를 띈 스파이크도 있습니다. 네, 똑같은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이제 2016년일까요? 네. 요거는 이제 나이키의 TPU, 네, TPU 창이 이제 포인트화인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요거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시면 약간 사실 미드솔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나이키 재팬 라인에서 이제 아마 디자인의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스파이크하고 일본 스파이크의 다른 점은 이제 이런 미드솔의 형태가 굉장히 좀 지면과 가장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일본형 스파이크의 타입이 미국형 타입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을 둘 수 있어서, 이런 제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야구 인조잔디아라고 할 수 있는 타입이고요. 지금 이제 이런 이제 벨트 형식의 타입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들 뭐 4인 야구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유소년 야구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형태의 야구화입니다. 그래서 바닥 형태가 이렇게 돌기가 있는 형태죠. 그래서 야구 이제 잔디에서 편하게 야구할 수 있는 용도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야구를 할 수 있게 쉽게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야구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벨트 형태의 타입이 왜 유소년 야구 학생들이 많이 신냐면은, 아무래도 어린 학생 선수들이 어려서 야구를 할 때 사실 신발을 착용을 하고 신고 벗을 때 벗고 착용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벨트 타입의 이제 야구화도 일본에서는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널리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 유소년 야구 학생들 선수들로 하여금은 거의 뭐 의무 착용이게끔 하는 형태의 신발입니다. 다른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은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신발의 이런 커팅의 형태가 조금 일반 로우 컷의 형태보다는 약간 좀 높은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건 이제 아식스사에서 나왔을 때는 쿼터 컷이라고 하는 이런 발목 형태의 스파이크도 지금도 오더 스파이크에서는 가능도 한데, 예전에는 이런 기성 제품, 지금 제가 보이신 제품은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치로 선수가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로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하면서 이 선수의 시그니처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치로 선수가 이런 쿼터컷 형태의 이제 이런 스파이크도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형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이제 칭화를 착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인트화 형태로 교체형 타입으로 교체는 했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이런 교체형 타입의 스파이크가 일본에서는 좀 보편적으로 널리 있었고, 물론 미국도 나이키나 리복이나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에서도 이런 교체형 타입이 굉장히 널리 인기를 끌었고, 야구를 하는 사람들에 하여금 이제 잔디나 흑구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두 가지 타입이 이렇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출시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이제 일체형 타입의 스파이크들이 많이 이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교체형 타입은 수요가 없을 뿐더러 이제 브랜드에서도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제품은 이제 나이키사의
일명 말하는 이제 터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코치화라고도 하는데 실제 야구 경기에 착용하기보다는 이제 필드에서 잔디에서 포고를 받을 때나 아니면 실내에서 연습을 하거나 이런 형태의 신발을 띈 이제 야구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터프화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잔디화 개념의 신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텅 부분이 이렇게 찍찍이가 이제 많이 달려 있는데, 이런 부분의 형태는 제가 야구를 처음 했을 당시에는 투수용 신발에 많이 이렇게 텅 형태가 슈레이스를 덮는 형태의 이런 신발들이 많았는데요. 이거는 결국에는 야구하는 플레이하는 도중에 끈이 풀리는 현상을 이제 방지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저는 야구할 때 야구화만의 뭔가 특징적인 이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사인 야구를 처음 하면서 가장 고가의 스파이크를 샀는데, 지금 제가 거의 20년 동안 이제 그냥 제 가방 속에 들어가 있던 신발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닥이 많이 닳았습니다. 네. 이런 형태는 좀 영상에는 많이 담아내지 못했는데, 사실 새 상품일 때는 이 바닥이 약간 갈색빛을 띤 이제 가죽창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런 가죽창의 형태는 프로야구 선수들도 많이 착용을 하고 있지만, 점차 이런 가죽창을 선호하는 이런 프로야구 선수들도 많이 줄어들고, 왜냐하면은 일단 금액도 비싸지만 빨리 착용하고 이제 소모가 되면 바로바로 신발을 갈아야 되는 이런 추세가 있었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과 다르게 약간 수제 문화 형태의 이런 일반적인 야구 글러브처럼 주문 제작의 형태의 스파이크 굉장히 고가로 자리 잡아 있었고, 이런 형태들은 약간 이제 전문적인 선수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착용을 했던 그런 신발, 뭐 미즈노 Z 뭐 이런 다양한 일본 브랜드의 커스텀화가 지금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작년 하반기까지는 이제 미즈노의 대표적인 미즈노의 브랜드에서는 가죽창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오더가 진행이 안 된다라는 이런 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에는 시대적으로 트렌드에 이제 그런 반영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아재격의 이제 그런 나이대 보니까 제가 되게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켄 그리피 주니어 선수가 한창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당시에는 나이키에서는 이 선수만을 위한 이런 스윙맨이라는 켄 그리피 선수의 닉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일반 운동화에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판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친구 건데 그냥 기념으로 저한테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매장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브랜드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이런 커스텀 문화 중심의 신발들도 서비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일본 스파이크는 약간 기능적인 측면과 징 형태의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도 여러 가지 스타일도 있고 굉장히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아져 있는 반면에, 미국 브랜드를 또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좀 쿠셔닝 중심의 이제 신발 형태, 우리가 일반적인 운동화를 착용하는 형태, 그런 제품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변화한 점은, 미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일반 판매용이 아니라 선수들 중심으로 하여금 시그니처 모델을 많이 이제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었고, 일반 운동화, 이제 더 이상 야구화가 많이 생산을 안 하고 판매를 안 하다 보니까 뭐 농구화라든지 일반 운동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커스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야구화 징을 이렇게 뭐 커스텀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문화도 하나에 잡혀져 있는 그런 커스텀 문화가 워낙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요런 것도 조금 특이점이라고 일반적인 운동화의 형태의 사이즈를 고르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는 야구 양말이 뭐 평상시에 착용하고 있는 양말의 두께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이제 뭐 반 사이즈 업을 해서 착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칼발인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운동화의 사이즈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어떤 스파이크라도 미국 브랜드냐 일본 브랜드냐를 따졌을 때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착용을 해보고 내가 맞는 기준의 사이즈가 어떤 건지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미국과 일본의 그런 아시안핏의 사이즈가 조금씩 미묘하게 브랜드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소재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볍고 경량화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구 글러브처럼 가벼운 소재의 스파이크도 나오지만,
저는 당연히 이제 스파이크도 하나의 보호 용품으로 들면은 야구공이 굉장히 강한 속도로 날아오기 때문에 신발의 그런 어퍼 소재는 일단은 조금 옛날 신발 스타일로 가면은 가피가 일단은 좀 딱딱하고 이런 메쉬 소재보다는 약간 내구성이 있는 소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것 따위 필요 없이 진짜 굉장히 뭐 주력에 의한 오로지 그냥 트렌디하고 유행에 민감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들이 다양한 소재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야구를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이 로우컷의 형태가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미국 쪽 스파이크의 성향들이 신발 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일본 스파이크들은 약간 지면과 조금 낮은 형태, 거의 땅하고 붙어 있는 형태 이제 스파이크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신발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이제 신발의 이런 바닥의 아웃솔의 형태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그라운드에 뭐 잔디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경기력에도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 브랜드냐 일본 브랜드냐를 따졌을 때는 나이키냐 미즈노냐 이 큰 틀 범주 안에서 이제 뭐 저희 손님께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미국형 스파이크들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일본형 스파이크 브랜드에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성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오더 스파이크일수록 가격 차가 좀 편차가 조금 많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형 스파이크들은 한 켤레를 오래 신는 게 아니라 또 신발이 조금 마모가 되면은 바로바로 교체해주는 타입이고 일본형 스파이크들은 조금 약간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주문 제작을 했을 때 가피 부분에 앞코 부분에 이제 뭐 코바가네라는 이제 보호 쇠 장식을 장착을 해서 커스텀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가죽에 이런 피카바를 달아서 좀 더 스파이크를 오래 신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일본 스파이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프로야구나 MLB나 이런 TV에서 보는 매체를 통해서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신발들을 보시면 그것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흐름이고 유행에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뭐 다양한 이런 신발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왓베이스볼 TV의 김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